아버님, 어머님,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 받아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기초연금 타봤자 얼마 안 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말이죠. 저도 부모님 보면서 매일같이 느낍니다. 월세, 병원비, 생활비. 어르신들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늘 부족하다는 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연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연금이라고는 국민연금밖에 안 들었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젊었을 때 종신보험 하나쯤 드신 분 계시죠? 자식들 물려주려고 내가 죽으면 장례비라도 되라고 들어놓으신 그 보험 말입니다. 그 보험,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쓸 수 있습니다. 죽어서 자식 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내가 쓰는 겁니다. 매달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장수온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OECD라고 잘 사는 나라들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1등입니다. 좋은 1등이 아니라 나쁜 1등이에요. 지금도 어르신 10명 중에 4명은 가난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진답니다. 2050년이 되면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넘게 빈곤 상태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서 90살, 100살까지 사시는데 준비한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퇴직연금도 만들고 개인연금도 들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노후를 대비하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제도입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원래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받는 그 보험금 말입니다. 사망보험금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매달 연금처럼 쪼개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자식 줄 1억 원, 그거 지금 나 살아있을 때 나한테 달라. 내가 쓰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그 1억 원을 10년이든 20년이든 나눠서 매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올해 딱 65세 되셨는데 젊었을 때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면서도 종신보험 하나는 꼬박꼬박 넣으셨대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 동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1억 원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할머니 걱정이 많으셨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은 다 도시 나가서 살고 혼자 사시는데 국민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거기다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니까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럼 남는 게 40만 원이죠. 거기서 밥 먹고 병원 다니고 전기세 내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고 사셨대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제도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종신보험 1억 원 중에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눠 받으면 1년에 약 360만 원, 한 달로 치면 30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이제 한 달에 80만 원 받던 게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이 더 생기니까 얼마나 숨통이 트이겠어요?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니고 반찬도 좀 제대로 해 드시고 손주들 볼 때 용돈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그럼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얼마 받아요?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보험사 직원이 그러더래요. 7천만 원은 할머니가 쓰셨으니까 남은 3천만 원은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받으십니다. 처음엔 좀 미안하셨대요.
1억 원 줄 걸 3천만 원만 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식들 다 크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바로 신청하셨답니다. 며칠 뒤에 할머니가 또 경로당에 오셨는데 표정이 확 달라지셨더래요. 아이고,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런 이야기 들으시니까 좀 와닿으시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65세 이상만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보험료를 다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20년 납이면 20년, 30년 납이면 30년, 어쨌든 다 내셨어야 돼요. 아직 보험료 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뭐 9억짜리 보험 드신 분은 별로 안 계시겠죠? 대부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변액보험이나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보험은 안 됩니다. 옛날에 금리 좋을 때 드신 그 확정금리 보험이어야 해요. 네 번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된 내 보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 이름으로 든 보험은 자식 맘대로 못 바꿔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원칙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최대 4,5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1억 원이다. 최대 9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10%는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족이 받습니다. 연금 받는 기간은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최소 2년부터 시작해서 5년, 10년, 20년 원하는 만큼 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간이 짧으면 매달 많이 받고 기간이 길면 매달 조금씩 받겠죠. 여러분께서 계속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30살 때 종신보험에 가입하셔서 한 달에 8만 7천 원씩 20년 동안 냈어요. 총 납입한 돈이 2,088만 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고요. 이 할아버지가 이번에 55세가 되셨어요. 이제 보험료 다 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중에 70%,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받기로 정했어요. 그럼 1년에 약 364만 원씩 받습니다. 한 달로 치면 약 3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3천만 원은 자식들이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55세에 시작하는 것보다 나중에 시작하는 게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65세에 시작하면 한 달에 약 38만 원 받아요. 70세에 시작하면 한 달에 약 42만 원, 75세에 시작하면 한 달에 약 47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늦게 시작할수록 연금 받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 일찍 시작하면 오래 받으니까 총액은 비슷해집니다.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 이건 본인 상황 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하시면 55세에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다른 수입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으시면 좀 늦게 시작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연금으로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해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30살에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넣었다고 해봅시다. 총 4,800만 원 냈죠? 그런데 이분이 70살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받아서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본인 상황 보고 계산해 봐야 해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금입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고액 보험료를 냈던 분들은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연금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요. 다만 보험 계약할 때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게 있으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건 꼭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해요. 내 보험은 세금 얼마나 떼나요? 이렇게요. 경로당에서 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을 좀 하셔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대요. 종신보험만 3개나 있었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합쳐서 2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사업도 망해서 지금은 혼자 힘들게 사신답니다. 이번에 이 제도 나왔다고 해서 3개 보험 다 연금으로 바꾸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거 세금 많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마시고 하나씩 나눠서 하세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일단 보험 하나만 연금으로 바꾸셨답니다. 5천만 원짜리요.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씩 받기로 하셨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보험도 하나씩 더 바꾸실 거래요. 이렇게 본인 상황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약 76만 건의 종신보험이 이 제도에 해당된답니다. 보험사들이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보낼 거예요. 혹시 안 왔는데 내가 해당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직접 보험사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내 종신보험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처음에는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받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안 되니까 직원이 직접 설명해 드리고 신청받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연금 처음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상담받아 보셔도 됩니다. 연금은 처음에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2개월치를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내년 초부터는 매달 나눠받는 방식도 생긴답니다. 그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요양원 들어갈 때 비용이라든지 암 같은 큰 병 걸렸을 때 치료비 등 특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형 상품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방법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겁니다. 동네에서 또 이런 분 봤어요. 최영수 할아버지인데 올해 60세 되셨어요. 종신보험이 2개 있는데 하나는 8천만 원, 하나는 5천만 원이래요. 할아버지가 고민이 뭐냐면 지금은 아직 일을 하셔서 수입이 좀 있는데 65세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한대요. 그럼 국민연금 말고는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5천만 원짜리 보험은 지금 55세부터 연금으로 바꿔서 월 20만 원씩 받고 8천만 원짜리는 65세까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바꿔서 더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나중에 일 그만두고 나서도 연금이 하나 더 생기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정말 똑똑하신 거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자식 주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내가 쓰는 게 낫지. 자식들 다 컸는데 뭐. 그리고 나 편하게 살아야 자식들도 걱정 안 하고 편하잖아. 정말 맞는 말씀이죠? 여기서 잠깐 자주 나오는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종신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보험 설계사가 와서 이것저것 가입시켜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제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 있나요?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아니면 보험개발원 사이트 가면 내 보험 다 나와요. 나는 아직 보험료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낼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납입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액보험인데요. 변액보험은 안 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해요. 나는 자식 이름으로 들어줬는데요. 그건 자식이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바꾸면 나중에 자식들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니요. 바꾼 비율만큼 줄어들지만 나머지는 받습니다. 70% 바꾸면 30%는 유족이 받아요.
한번 신청하면 못 받구나요? 아니요, 15일이나 30일 안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 10월부터 시작되는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는 내가 죽은 뒤에 자식이 받을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눠서 받아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거랑 별개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 다 내셨으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총 받는 금액은 좀 줄어들 수 있고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 환급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상황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특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으신 분들,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요. 그런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아이고, 돈이 좀만 더 있으면 병원 검사 한 번 더 받을 텐데. 요양보호사 한 분만 써도 참 좋을 텐데. 손주들 생일에 좀 챙겨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분들한테 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더 들어오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병원도 편하게 다니고 약도 제대로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사 드시고 가끔은 외식도 하시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 돈이 있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제도 신청하실 때 꼭 가족들이랑 상의하세요. 특히 자식분들한테 말씀드리세요. 내가 종신보험 있는데 이거 연금으로 바꿔서 내가 쓸까 한다. 너희들은 나중에 좀 덜 받겠지만 나는 지금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요. 대부분 자식들은 찬성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연하죠.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가 쓰셔야죠.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혹시라도 반대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 돈이에요.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낸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식 주려고 고생하면서 산 인생. 이제는 본인 좀 챙기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경로당 친구분들, 동네 이웃 어르신들, 형제자매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혜택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온길 채널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쉽게 설명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정부 지원금, 건강정보, 생활팁 등 유익한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소식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수온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